혼귀, 공포문학관, 레딧 괴담. 폐가 탐험은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시작하기 전에 이건 전적으로 나의 그릇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싶다. 나 역시도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을 끔찍하게 후회하고 있으니 댓글창에서 굳이 내가 얼마나 등신이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2010년 15살이었던 나는 도시 탐험 사진에 흥미를 갖게 됐다. 버려진 쇼핑센터의 아름답고 으스스한 사진을 보는 것과 그런 데서 끝내주는 빈티지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에 심취해 있었다. 처음엔 버려진 정신병원인 로렌달 정신병원처럼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 탐험 장소에 가려 했다. 인터넷엔 그곳을 찍은 귀괴하고도 희한한 사진들이 있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었다는 얘기도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전에 난 가장 친한 친구인 A와 A의 남자친구인 G를 데리고 그곳으로 갈 계획을 짰다. 이걸 파티에서 만난 지인인 S에게 얘기했더니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녀 역시 불과 얼마 전에 사촌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다. 내 생각엔 그들 역시도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아주 관심이 많아 보였다. 그들의 말로는 아무도 없던 밤중에 병원으로 들어가자마자 공포스러운 전율이 일었다는 것이다. 병원 위층을 탐험하는 중에도 그녀의 사촌 중 하나는 그 자신을 어떤 방으로 부르는 압도적인 힘에 이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방문을 열기 직전 바닥이 꺼지며 떨어져 피칠갑이 되도록 손목을 심하게 베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곳 근처엔 두 번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로 탐험하기 괜찮은 집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다. 결국 난 안 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일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난 뒤 자전거를 타고 평소 다니던 길과는 다른 곳으로 가던 중이었다. 난 막다른 길 끝에서 이상한 샛길로 빠져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자 공원이 하나 나왔다. 전혀 와본 적이 없었던 곳이라 아주 혼란스러웠다. 마치 내가 사는 동네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그 공원을 돌아다니며 식수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엔 또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됐고 그 끝엔 시든 덩굴로 뒤덮인 높다란 돌벽이 있었다. 그 돌벽을 장식한 조각은 매우 독특했고 자리에 안 맞는 듯한 아주 기묘한 느낌을 줬던지라 그 너머를 살펴보고 싶게 만들었다. 자전거 위에 올라서야 겨우 벽 너머를 볼 수 있었다. 내 키가 작은 키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엔 아주 기묘한 저택이 있었다. 제멋대로 자라나 녹색의 바다를 이룬 정원의 군데군데엔 그리스 조각상이 솟아올라 있는 데다 집은 노란색의 빛을 띠고 있었다. 맨 아래층 창문은 다 깨져 있었지만 보이는 거라곤 흑백 체스판 같은 바닥과 더 많은 조각상들밖에 없었다. 위층의 창문은 커튼이 쳐진 단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판자를 덧대어 막아놓은 상태였다. 그 정원엔 다 깨지긴 했으나 분수도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내가 여태 본 것 중에 가장 귀괴하고 기묘한 장소였다. 당장이라도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땐 카메라나 휴대폰을 챙겨오지 않았었다. 길을 돌아와 주소를 찾아 기억해두고 완벽히 길을 잃은 상태에서 어찌어찌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온 즉시 난 A와 G 그리고 파티에서 만났던 S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쩌는 폐가를 발견했으니 빨리 가서 살펴보자고 말이다. A는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 흥분을 했다. 내가 사진을 찍고 그녀가 블로그를 만들어 우리가 탐험했던 곳에 글을 쓰는 게 계획이었으니까. 그리고 G는 그냥 공포 영화 광이다, 이런 걸 촬영하기 좋아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다. S는 동상들이 기분 나쁘다며 주저를 했지만 결국엔 같이 가기로 했다. G가 밤에 촬영을 하고 싶어 했고 우리 역시도 공원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 토요일 밤에 가기로 했다. 그건 꽤 괜찮은 생각 같았다. 우린 A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담장을 넘을 수 있게 G는 자기 아빠한테서 사다리가 달린 트레일러를 빌려오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밤이 찾아왔다. 그땐 제법 긴장이 됐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 침입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고 우리 부모님한테 들켰다간 노발대발하며 날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난 결국 A의 집에 갔다. 곧 S와 G가 도착을 했다. 자정에 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린 피자를 시키고 맥주를 마시며 1시간 정도 놀았다. 원래 좀 더 어색해야 했는데 이상했다. A와 S만 친구였을 뿐 S와 나는 몇 번 만난 적도 없었고 S와 G는 초면이었으며 G는 15살짜리 여자의 셋이랑 노는 17살짜리 남자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흥분과 초조함에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으니 꽤 괜찮다 할 수가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우리 넷이 베프가 되어 탐험을 계속하면 얼마나 멋진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벌써부터 그 다음에 무엇 할지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그렇게 우린 밤 자정에 출발을 해 내가 미리 외워둔 주소로 가 트럭을 댔고 첫 번째 문제에 봉착을 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린 길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찾는데 30여 분이나 걸렸고 그러는 내내 G는 무거운 사다리를 들고 다녀야 해서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공원은 찾았지만 약간 거북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다. 공원은 아주 어두웠다. 공원에 불빛 하나 없었고 가로등조차 켜지지 않은 데다 괴이할이 많지 적막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길을 이끌었다. 밤의 공원은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가 풍겨졌다. 낮에는 그저 기했을 뿐인 이 공원이 밤인 지금은 아주 고립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길을 찾아 걸었고 마침내 담벼락에 도착을 했다. 그때는 이미 타고 온 차와는 까마득하게 떨어진 채였다. 좀 더 빨리 도착할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전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사다리와 카메라를 들고 있진 않았으니 어쨌든 그렇게 담벼락에 도착을 하자 G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A는 무서워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고조되어 있었고 나도 그랬다. S는 불안해 보였는데 도착을 하고 1분도 채 안 되어 저기 여기 느낌이 안 좋아 하는 캐릭터처럼 굴었다. G는 담을 타고 올라가 전등에 불을 켜더니 까무러치게 놀라며 우와 동상들 진짜 엿같네 라고 했다. 그는 담벼락에 걸터앉아 애를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엔 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S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우린 모두 걸터앉아 잡초의 바다와 늘어선 동상들을 바라봤다. S는 날 보더니 고개를 흔들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했다. 그래서 난 그래? 그럼 넌 여기서 기다려도 돼 라고 했지만 하지만 그러기엔 혼자서 너무 무서운 모양이었다. 하여
우리는 사다리를 내리고 마침내 담을 내려갔다. 그렇게 정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마치 공포에 잠식당하는 것 같았다. 그건 아마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인 듯 했다. 동상은 정말 혐오스러웠고 마치 사람 같았다. 얼굴을 줌인해도 이목구비가 이상한 크기라 마치 서로가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고 그 팔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우리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쥐는 녹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나 자신을 찍고 있었을 뿐. 뒷문은 열려 있었다. 그러자 A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에 덮인 조각상들로 가득한 방이 나왔다. 쥐가 그 천을 벗기자 우린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다. 천에 덮여있던 건 마치 공포에 일그러진 사람 같은 얼굴이 덧칠된 그리스 조각상이었던 것이다. 빨리 여기서 튀자, A가 말했다. 그리고 우린 S가 문턱에서 멈춘 걸 깨달았다. 여태까지 이렇게 나쁜 징조는 없었어. 우리 그냥 떠나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난 그녀 쪽으로 갔지만 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괴상하긴 해도 그냥 애새끼들이 장난친 거라고. 이봐, 여긴 그래봤자 안전한 동네라고. 그리고 나 놓고야 된다고. 등등하며 떠들고는 자기는 남을 거라 했다. 쥐 없이 정원과 담을 지나 돌아가기엔 너무 무서워. 결국 우린 남기로 했다. S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집안을 살펴봤다.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손이 너무 떨렸다. 우린 계속해서 방들을 지나갔다. 모든 방은 천에 덮인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대리석 계단에 다다랐다. S는 떨고 있었고 A는 아플 정도로 나의 손을 꽉 쥐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쥐마저도 주저하는 듯 했지만 우린 계속해서 나아갔다. 맨 위층에 도착을 하자 이 집이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게 확실해졌다. 문은 복도 끝에 있는 하나밖에 없었고 모든 방은 귀괴하고도 이상한 가구들로 꽉 차 있었다. 한 방에는 빨갛게 칠한 의자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너무 높은 데다 기이하게 칠해진 탁자도 있었다. 그 몇 개는 정말 소름이 끼쳐왔다. 한 벽장을 열었을 땐 우리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손과 이빨을 가진 기묘한 인간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이때는 쥐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어서 빨리 마지막 방을 확인하고 이곳을 뜨자고 했다. 우리는 모두 천천히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은 아기의 방이었다. 검은 아기 침대에 낡은 나무 장난감들. 암튼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인형 같은 것들. 그리고 벽에 그려진 이상한 광대 그림들. 내가 기억하기엔 광대였지만 벽장에 그려져 있던 그 벽화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쥐는 어서 돌아가자고 했다. 여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린 얼른 아래층으로 향했다. 그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우린 모두 얼어붙어 버렸다. 왜냐하면 몇 개의 동상이 한 벽을 등지고 돌아선 것이었다. 그 광경에 우린 짐을 모두 버리고 문으로 달렸다. 쥐가 문을 걷어차알고 우린 끔찍한 정원을 지나 담으로 달려갔다.
내가 담 근처에 왔을 때 마침 그때 S가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그 아기 방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다. 젠장을. 우린 사다리고 보고 모두 다 내다버리고 담장을 기어올라가 뛰어내렸다. 발목을 삔 것 같았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공원으로 달렸다. 그렇게 차에 도착했을 땐 모두가 베이고 긁힌 상처 투성이로 울고 있었고 내 발목은 이미 많이 부어올라와 있었다. 주인은 S의 집으로 가 그녀를 차에서 내려주고 그저 우리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날 내려준 다음 떠났다. 난 부모님이 놀라지 않게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S는 그날 밤 우릴 페이스북에서 지웠고 그 뒤론 그녀를 볼 수가 없었다. 난 몇 달간을 악몽에 시달렸고 다친 발목은 전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건 A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여전히 베푸지만 절대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녀와 주인은 그 일이 일어나고 머지않아 깨졌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주 사악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던 곳에 들어갔었던 게 아닌가 싶다.